사막의 동지 3편. 생존의 경계. 모든 것이 폭풍전야 같았다. 우리가 파병된 이후 전선은 끊임없이 진흙탕 싸움을 벌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한 번에 터져나올 준비를 하는 듯 했다. 베이스 캠프에는 긴장감이 끓는 디젤류처럼 스며들었다. 폭풍전야의 긴장. 하루에도 수십 번씩 무전이 오갔다. 대규모 공세가 임박했다는 소식은 우리 병참 부대에게 가장 혹독한 경고였다. 전선이 움직이면 우리의 움직임도 멈출 수 없었다. 물자는 2배로 필요했고 휴식은 사치가 되었다. 윤태영 중위는 식사 시간에도 지도를 놓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피로가 굳어 있었다. 김재호 상병, 경수 병장. 당분간 모든 수송 루트를 재점검한다. 공세가 시작되면 보급로는 지옥이 될 거다. 한 번에 최대한 많은 물자를 비축해야 한다. 우리는 쉬지 않고 움직였다. 물통을 채우고 연료 탱크를 점검하고 탄약 상자를 쌓았다. 땀은 흘러내리다가 곧바로 증발했고 피부에는 소금 결정만 남았다. 우리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물 부족과 예민함. 긴장은 사막의 모래처럼 서서히 우리를 잠식했다. 공세 준비로 인해 외부에서의 물자 보급이 지연되자 식수 부족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중위는 식수 배급량을 절반으로 줄였다. 이건 명령이다. 배급량 외의 물은 비상 상황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물은 우리의 생명선이다. 물 부족은 곧바로 예민함으로 이어졌다. 작은 소리에도 모두가 신경을 곤두세웠고 사소한 오해는 격렬한 다툼으로 변질되었다. 어느 날 이민수 병장이 정비 후 샤워장에서 물을 너무 많이 사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물론 엄밀히 말해 샤워라기보다는 몸에 물을 끼얹는 수준이었다. 정성민 일병이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 병장님, 물 아껴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안 씻고 싶은 줄 아십니까? 이민수 병장은 평소처럼 웃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야, 내가 지금 여기서 물 아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쓰는 줄 아냐? 정비가 먼저다. 차량 열 시키는데도 물이 필요해. 네가 맡은 임무는 쉬운 줄 아냐? 말다툼은 순식간에 주먹 다짐 직전까지 갔다. 경수 병장과 내가 그들을 뜯어말려야 했다. 그만해. 여기서 싸워서 얻을 게 뭐야? 우리는 한 팀이야. 사막이 원하는 게 이거야. 우리를 갈라놓는 것. 경수 병장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에 농담기 없는 진심이었다. 그날의 다툼은 우리에게 큰 충격이었다. 극한의 상황은 인간의 밑바닥을 보게 했다. 우정은 강하지만 생존 본능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질 수 있었다. 정신전력. 내부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정훈 병장 김수호가 다시 나섰다. 그는 라디오를 틀지 않았다. 대신 밤에 모두를 모아놓고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다. 우리가 지금 뭘 잃고 있는지 아냐? 웃음이야. 모래에 잠식된 건 장비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이다. 수호 병장이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강압적으로 분위기를 전환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우리에게 가장 그리운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경수 병장은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를 설명했고 이민수는 고향 바닷가에서 잡아올리던 싱싱한 회의 맛을 이야기했다. 정성민은 여자친구와 갔던 놀이공원 이야기를 하다가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그때 두툼한 김밥과 학교 앞 문방구에서 팔던 달고나 이야기를 했다. 사소하고 평범한 것들. 그 이야기들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전장에서 분리시켜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그리움을 통해 인간적인 연결고리를 다시 찾았다. 수호 병장은 그렇게 감정의 보급을 해주고 있었다. 식량의 변질. 물 부족에 이어 보급품의 상태도 최악으로 치달았다. 극심한 고온 때문에 장기 보관해야 했던 식량들이 변질되기 시작했다. 특히 통조림 캔은 햇빛에 노출되어 겉은 뜨거웠고 내용물은 알 수 없는 냄새를 풍겼다. 이거 도저히 못 먹겠는데. 한 병사가 식사를 거부했다. 윤중이는 묵묵히 그 캔을 가져가서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한 입 먹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먹을 수 있다. 이것마저 없으면 굶어야 한다. 우리는 전투원에게 밥을 먹여야 하는 임무가 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도 먹어야 한다. 버티는 것이 임무다. 그는 그날 모두가 보는 앞에서 변질된 통조림을 다 먹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였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전선은 무너진다는 것. 대공세 임박. 며칠 후 마침내 대공세의 날짜가 확정되었다. 베이스 캠프에는 마지막 물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는 밤낮 없이 그것들을 분류하고 재배치했다. 작업 중 나는 문득 깨달았다. 우리가 나르는 이 물건들은 단순한 보급품이 아니었다. 저 탄약 상자 속에는 전투병의 마지막 외침이 담겨 있다. 저 물통에는 사망 직전의 갈증이 담겨 있다. 저 붕대와 약품에는 생명의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다. 우리는 생명의 카운트다운을 나르고 있었다. 윤태영 중위의 고뇌. 나는 야간 경계 근무 중 중위가 텐트 밖에서 홀로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중위님, 주무셔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잠이 오지 않는다. 재호야, 내가 여기서 내리는 모든 결정이 사람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다. 물을 아끼라고 했지만 누군가는 그 물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 있다. 보급품을 늦게 보내면 전방이 무너지고 너무 일찍 보내면 매복에 걸려 또다시 종수 같은 희생이 나올 수 있다. 그는 자신의 고뇌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전투 경험이 없어. 하지만 내 소대원들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 책임감이 나를 미치게 한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윤중이는 우리가 기대던 강철 기둥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책임감으로 바꾸어 우리를 지탱하고 있었다. 새벽의 출정. 대공세 직전 우리는 전방부대의 마지막 대량 보급 임무를 맡았다. 새벽 2시 베이스 캠프는 긴장으로 얼어붙었다. 출정 직전 윤중이는 우리 모두에게 악수를 청했다. 평소의 딱딱한 군대식이 아니었다. 전우들, 오늘 임무는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는 함께 간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돌아온다. 단 한 명도 잃지 않는다. 서로를 지켜라. 이민수 병장이 운전대를 잡았다. 경수 병장은 뒷좌석에서 묵묵히 무기를 점검했다. 김수호는 낡은 라디오를 품에 안고 있었다. 정성민은 굳은 얼굴로 탄약 상자 옆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용서와 신뢰 그리고 생존을 향한 맹세가 담겨 있었다. 물 부족으로 인한 다툼, 식량 때문에 느꼈던 모멸감, 모든 인간적인 갈등은 그 순간 사막의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 마무리. 트럭의 엔진이 거친 소리를 내며 사막을 향해 나아갔다. 밤하늘은 여전히 칼날처럼 차가웠고 별들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생존의 경계 위에 서 있었다. 우리의 임무는 물자를 나르는 것이었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르는 것은 서로의 희망과 생명이었다. 사막은 우리를 굶주리게 하고 목마르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동지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우리의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대공세가 시작되는 다음 순간 우리는 전장의 가장 깊은 공포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